네, 이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. 들어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일정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8월 2일과 3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크래프톤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. 지금 공모가가 49만 8천 원에 확정이 됐고요. 공모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2위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2일과 4일,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있습니다.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.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3일에도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7월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. 다음 달에 발표가 되니까요.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6일에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가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증거금 1억 원 정도를 넣으셨다면 지금 20주 정도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상장이 될지 또 상장 후에 어떻게 주가 흐름이 예정이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같은 날인 6일에는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. 함께 저희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와 함께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고요.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이충원 대표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표님,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. 일단 크게 좀 매크로 차원으로 보면은 네.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요? 네. 부채 유예 한도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. 이게 네. 좀 유예가 되거나 상향을 해줘가지고 이런 자금의 이런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상원이나 이런 하원에서는 인프라 투자안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향이나 이런 유예가 되지 않으면은 재무장관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디폴트가 올 수 있다라고 네. 좀 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시장이 뭐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도 이제 짚어주셨지만 수급 측면에서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코스피에서만 7,8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환율하고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. 최근에 약간 심리적 저항선인 1,150원을 뚫고 나서 55원 사이에 있다가 그렇죠. 오늘 아침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게 114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장중에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맞아요. 결국은 네.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생각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맞아요. 네. 리스크가 나오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가 되면서 그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오늘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에 대한 경제 지표도 다음 주에 좀 굵직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매크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좀 포모 현상이 참 주식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이런 뭐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지식,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도 정말 중요한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일단은 신용하고 미수 레버리지는 지금 쓸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진짜 내동매매는 하지 마라, 추격 매수하지 마라고 하는데 일단은 추격 매수를 하다가 이게 참 안 좋은 게 엇박자가 나면은 기회비용이 2배가 되거든요. 맞아요.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손실이어서 팔았는데 다른 쪽으로 갔어요. 근데 내가 팔았던 게 오르고 산 게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멘탈적으로도 참 쉽지가 않게 되죠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오늘자로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자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 시장이 약 12.8% 상승을 했고요. 코스닥은 의외로 상승을 많이 못했습니다. 거의 8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월봉이거든요. 이때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많이 상승을 못했다라는 게 보이죠. 근데 나는 약간 주식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뭔가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거기서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쉬어가는 거 그리고 지키는 것도 투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너무 급하지 않게 매매를 하시되 이제 8월 초 또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쉬어가서 천천히 매매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고요. 심리전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환율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종가 상황 한번 짚어보면요. 4만 80전이 오르면서 1,150원 30전에 오늘은 마감을 해줬는데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
개인적으로는 이런 스몰캡이나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많은데 네. 방금 말씀드린 투자 전략과 좀 일치를 시키고자 네. 조금은 이제 좀 무겁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네.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일단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농심이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음식료품도 좀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. 네. 잘 움직인다라기보단 뉴스가 나왔죠. 네, 뉴스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제 나왔던 게 다음 달 16일부터 라면. 많이 먹는 이런 네. 라면의 신라면과 뭐 안성탕면 이런 거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이 회사 이런 음식료 업체들 뭐 농심이나 대상이나 뭐 CJ 제일제당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을 이제 하다 맞아요. 보니까 네. 그동안 좀 많이 좀 불리한 영업 환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최근에 가격 인상을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구매자 입장에서는 오르면 안 되는데지만 사실 맞아요. 회사의 네.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긍정적인 거죠. 이슈죠. 네. 그러니까 뭐 농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런 좀 무거웠던 종목들이 물론 어제 상승을 하고 좀 밀리긴 했지만 네. 이제 어제 장중에 이제 5%까지 거의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2%까지 상승을 했지만 좀 밀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.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달에 주가가 26만 원이었는데 지금 33만 원 수준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못 오르기도 했었고 이게 그러면은 3분기에는 어떻게 실적이 좀 돌아설 거냐라고 좀 보면은 이게 약간 스프레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. 그렇죠. 그동안 원자재 네.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가격을 같이 인상을 해요. 네. 근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면 네. 이게 다시 내려가니까 이 격차는 다시 좀 벌어지게 되겠죠. 회사는 더 수익이 나겠죠. 그렇죠. 그렇게 그러면은 되면. 3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좀 돌아오는 서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지수 상승보다 많이 못한 데에는 또 그만한 이런 수급 공백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치고 박는 완전히 뭐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뭐 테마주라던가 이런 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하기에는 9번 성공해도 한 번에 그렇게 다 손실나는 게 또 그런 테마주들의 좀 이런 특징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농심과 같은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포트에 약간 이거를 약간 해지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너무 많이는 넣으면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으니까 뭐 5에서 10% 정도 이 정도는 좀 길게 가져가도 충분히 뭐 시장 정도의 수익률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매수는 어느 정도 하면 좋고 또 매도는 어느 정도 하면 좀 좋을까요? 네, 사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게 단기로 들어갈 때는 정말 하나하나의 그런 호가가 그렇죠. 정말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이거는 약간 오늘 제가 이런 위클리 시황에 대해서 좀 처음 방송이기도 하고 하필 또 시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좀 길게 가져갈 수 네, 있는. 네. 지금 그래서 뭐 32만 5천 원에서 33만 원 사이 좀 그냥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래도 올해 안에는 뭐 3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는 일단 37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요. 근데 이렇게 약간 시장 상승 대비 못 오른 종목들이 네. 또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. 점에서 네. 좀 손절 라인은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한 31만 원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충원의 탑픽 종목은 농심이었습니다. 매수가는 33만 원, 또 목표 주가는 37만 원, 손절가는 3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.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충원 대표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위클리 클로징 이충원 대표와 함께 처음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.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